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왕후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준비했어요. 요즘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셨나요? 아이고, 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한 달은 끌고 가죠? 아이고, 정말 나이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 인생 이제 겨우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기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 5가지와 그 비법을 대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효과 장난 아니에요. 제 시어머니도 이거 드시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이 아픈데도 약만 먹고 버티시는 거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약은 이미 아픈 다음에 먹는 거고 음식으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거든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식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약과 음식에 뿌리는 같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변강쇠도 도망가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 어르신들이 이거 드시고 나서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세요. 나중에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요. 자, 첫 번째는 마늘 생강 꿀차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효과가 미친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이 만나면 바이러스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마늘이 왜 좋은지 아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만능 약재라고 했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잡아줘요. 자, 조리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늘 3쪽 껍질 벗기고 잘게 다져주시고요. 생강 한 토막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생강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물 2컵에 마늘하고 생강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더 우려내세요. 그러면 진짜 진한 국물이 우러나요. 불 끄고 꿀 2큰술 넣고 한 번 더 저어주시면 끝이에요. 설탕 대신 꿀을 넣는 이유는 꿀에도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언제 드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한 잔 드시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 더 드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 듯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 잔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데워서
드시면 편해요. 근데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꽁투 시간이에요. 여보야, 이 마늘 생강 꿀차 먹고 나서 내가 완전 슈퍼맨이 된 것 같아. 감기 걸릴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개운해졌어. 아이고, 당신 그러다가 진짜 하늘 날아가려고 그래? 그래도 몸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콧물 줄줄 흘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상하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 이게 다 마늘 생강 꿀차 덕분인가? 그런가 봐. 우리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겠어. 매일 챙겨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만들어 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잠깐, 아직 4가지가 더 남았어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보물 같은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마늘 생강 꿀차 드시고 나서 입에서 냄새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녹차 한 잔 더 드시면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아,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다른 천연 감미료 사용하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새우 볶음이에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고 새우는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완전 짱이에요. 여러분, 브로콜리가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브로콜리 한 컵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렌지 한 개보다 많아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새우는 어떠냐고요? 새우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아서 근육 손실 방지에도 좋고요. 조리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한 송이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작게 나눠주세요. 너무 크게 자르면 익는 시간이 달라져서 맛이 안 좋아요. 새우는 15마리 정도 준비해서 껍질 벗기고 등 쪽에 칼집 내서 내장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제 볶아 볼게요. 팬에 올리브 오일 2큰술 두르고 중불에서 달궈주세요. 마늘 2쪽 다진 거 먼저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요. 마늘 향이 확 퍼지면 새우 넣고 한쪽 면이 빨갛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익혀주고요. 새우가 다 익으면 브로콜리 넣고 소금 한 작은술, 간장 한 큰술 넣어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볶으면 색깔도 나빠지고 영양분도 파괴되니까 적당히 아삭아삭할 때 불 끄세요.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이거는 점심이나 저녁에 반찬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밥이랑 같이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요.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면 완전 좋아요. 근데 새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닭 가슴살로 바꿔서 드세요. 세 번째는 단호박 연근 수프예요.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있고 연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완전 최고예요. 단호박이 왜 좋은지 아세요? 단호박의 그 노란 색깔이 바로 베타카로틴 때문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연근은 어떠냐고요? 연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잡아주고 뮤신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위장을 보호해줘요. 조리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단호박 반 개 준비해서 껍질 벗기고 씨 빼내고 깍둑 썰기 해주세요. 단호박은 껍질이 정말 딱딱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연근 한 개는 껍질 벗기고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연근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변색되니까 찬물에 담가두세요. 냄비에 물 3컵 붓고 단호박하고 연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여요. 단호박이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로 무르게 익으면 돼요. 이제 간을 맞춰볼게요. 소금 한 작은술 넣고 간 보시고요.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우유 반 컵 넣어주세요. 우유 넣으면 색깔도 예쁘게 되고 맛도 부드러워져요. 우유 대신 두유 넣어도 좋아요. 마지막에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거는 저녁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에 드시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꽁투 시간이에요. 당신 이 단호박 연근 수프 먹고 나서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 뭔가 윤기가 주르르 흘러.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다니까. 그래? 나도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이상하게 감기도 안 걸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콧물 줄줄 흘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이거 진짜 신기해. 단호박 연근 수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앞으로 꾸준히 먹어야겠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댓글로 어떤 음식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 중에서 못 드시는 게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나올 음식들도 똑같이 좋으니까요. 면역력 증진에는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4번째는 김치 두부찌개예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면역력 증진에 완전 굿이에요. 여러분, 김치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부는 어떠냐고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도 좋아요. 조리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신김치 2컵 정도 준비해서 송송 썰어주세요. 김치는 너무 신 거보다는 적당히 익은 거가 좋아요. 너무 신 김치 쓰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두부는 한 모 준비해서 깍둑 썰기 해주세요. 너무 작게 자르면 끓일 때 부서지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 끓여볼게요.
냄비에 참기름 한 큰술 두르고 중불에서 김치를 먼저 볶아주세요. 김치를 볶으면 맛이 더 깊어져요. 김치가 투명하게 될 때까지 5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 3컵 붓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더 끓여서 김치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게 해주세요. 국물 맛을 보시고 싱거우면 김치 국물 한 큰술 더 넣으세요. 그 다음에 두부 넣고 5분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두부는 너무 오래 끓이면 부서지니까 주의하세요. 마지막에 대파 송송 썰어서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뿌려주면 완전 맛있어요. 이거는 언제 드셔도 좋지만 특히 몸이 으슬으슬할 때 뜨끈하게 한 그릇 드시면 완전 개운해져요. 감기 기운 있을 때 드시면 진짜 좋아요. 두부 한 모 깍둑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한 큰술 두르고 김치 먼저 볶아요. 김치가 투명해지면 물 3컵 붓고 팔팔 끓여주세요.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면 두부 넣고 5분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이거는 아무 때나 드셔도 돼요. 특히 몸이 으슬으슬할 때 뜨끈하게 한 그릇 드시면 완전 개운해져요. 마지막 5번째는 고구마 견과류 샐러드예요. 고구마는 비타민 A가 많고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가 왜 건강식품인지 아세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견과류는 어떠냐고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아서 세포 노화를 방지해줘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조리법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고구마 2개 정도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찜통에 쪄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돼요. 전자레인지 쓰실 때는 고구마에 포크로 구멍을 몇 개 뚫어주세요. 그래야 터지지 않아요. 고구마가 완전히 익으면 껍질 벗기고 깍둑 썰기 해주세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거 한 줌씩 준비해서 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좋아져요. 너무 오래 볶으면 타니까 약불에서 3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볶은 다음에 굵게 다져주세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 섞어서 잘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레몬즙 대신 식초 써도 되고요. 드레싱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큰 볼에 고구마하고 견과류 넣고 드레싱 뿌려서 살살 버무려 주세요. 너무 세게 버무리면 고구마가 으깨지니까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파슬리나 민트잎 올려주면 더 예뻐요. 이거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에 가볍게 드시면 좋아요.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틀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구마에서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드시기 전에 물기 빼고 드세요. 꽁투 시간이에요. 여보야, 이 고구마 샐러드 먹고 나서 변비가 완전 사라졌어. 이게 무슨 마법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피부가 완전 좋아진 것 같아.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어.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어떠셨나요? 마늘 생강 꿀차, 브로콜리 새우볶음, 단호박 연근 수프, 김치 두부찌개, 고구마 견과류 샐러드. 이거 하나씩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면역력이 확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마늘 생강 꿀차부터 시작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브로콜리 새우볶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갑자기 미친 듯이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다른 건강 습관도 같이 지키시면 더 좋아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면역력에 정말 중요해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혹시 이런 음식 말고도 면역력에 좋은 다른 음식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배울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주변에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드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찾아뵐게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